이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신공항 수요 조사를 앞두고 대구 경북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 추석자금 사정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대구시는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토주권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를 돌며 독도 학교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공항 수요 조사가 빠르면 이달 안에 있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대구 경북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신공항 수요 조사에서 대구 경북이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은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역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가 신공항의 규모와 입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환 수요와 유발 수요를 비롯해 영남권의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모아 국토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무산 당시 항공 수요 예측치보다 실제로는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같은 분석 방법을 쓰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시계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과거의 공항 실적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회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공항의 서비스 수준 이러한 것들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형식적인 조직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조치 결과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경제성 논란이 불거질 때를 대비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도 미리 연구해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다시 얻은 기회인 만큼 남북권 신공항 건설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절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좋아졌습니다. 대구시도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석 및 경제 관련 소식 이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쓸 자금이 모자란다는 업체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74개 중소기업에게 추석자금 수요 조사를 했더니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업체가 27.4%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에 조사에서 얻은 48.1%에 비하면 20.7%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추석 상여금을 준다는 기업도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증가한 76%나 됐고 지급 금액은 월급에 비례해서 주면 기본급의 72.8%가량이고 정액제로 주면 평균 70만 원 꼴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 13개를 운영합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수용품 장보기와 온누리 상품권 구매도 홍보합니다. 추석에 이동할 사람들은 연휴 기간이 주말과 이어져 늘어날 것이지만 교통량은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시는 막힐 것이 예상되는 국도는 우회 도로를 지정해 운영하고 성묘객들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연장과 임시 주차장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닷새나 되는 긴 연휴에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직 의료기관이나 당번 약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201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는 수능 시험 전에 진행되는 이번 수시 1차에서만 원서를 받고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뒤에도 한 차례 더 원서를 접수합니다. 수능 전에 시행되는 수시 1차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수시 2차는 오는 11월 11일부터 닷새 동안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자는 12월 7일에 발표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 경북 지역 85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80%인 68개 사업장이 임금과 퇴직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이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차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의 순이었습니다. 개막 닷새째를 맞은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깊이 있게 녹여낸 대표적인 전통 민요, 아리랑이 이스탄불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부채의 우아한 선을 잘 살려 동양의 멋을 한껏 부린 부채춤이 객석을 가득 채운 관람객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Kore'yle ilgileniyorum. O yüzden Kore'nin her şeyini biliyorum ve Kore'yi çok seviyorum. Müziklerini, kültürünü, sanatçılarını, K-pop, her şeyini çok seviyorum. 한국의 전통 혼례를 시연한 행사에도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통 결혼 복장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혼례의 이색적인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Kültürümüzde hep eğlenceli olur, oynama olur. Sizinkinde zarafet, sadelik, gelin ve damadın birbirine karşı nezaketi çok ön planda. 한복 입기 체험에는 남녀노소, 히잡을 쓴 터키 여성들도 참여하는 등 하루 종일 긴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These are so colorful, so perfect. 처음 접해본 신라 금관을 직접 만들어보고 전통 문양 탁본을 떠보는 외국인들의 표정 또한 흥미롭습니다. İki ülke de birbirini biliyor ama kültürlerini tanımıyor. Bu etkinlik, bu organizasyon iki ülkenin de birbirini daha iyi tanımasını sağladı. 이 밖에도 경북 시군 홍보관의 특산물 전시장과 한국 음식 전시관, 경상북도 홍보 전시관, 투어 같은 전통 놀이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전통 문화 체험과 각종 공연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터키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2005년 이후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벼멸구가 올 들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벼멸구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 한 들판, 추석을 앞두고 일부 논의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운데 풍년을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피해가 겉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벼멸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0일을 기해 도내 전 지역에 벼멸구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주시가 지난달 말 조사한 결과 전체 논의 20%에서 벼멸구가 관찰됐습니다. 예찰 결과 외동과 산래 지역은 밀도가 아주 높은 편이므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부 논에는 벼 한 포기당 100마리가 넘는 벼멸구가 관찰되기도 해서 방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벼멸구의 발생 시기가 이른 데다 고온이 지속돼 조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반드시 벼멸구 전문 약재를 사용을 해서 추석 전으로 반드시 한두 번씩 방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와 벼줄기의 즙을 빨아먹어 말려서 죽이는 벼멸구는 지난 2005년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준 뒤 지난 7년 동안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선거 공보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경 예천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독도 사랑과 영토 주권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독도 학교가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체육관이 독도 학교로 변신했습니다. 독도의 옛 이름에서부터 지리적 위치, 생태 환경, 역사까지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이 교육 내용입니다. 태정관 지령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땅이니 이것을 관리들에게 알려라 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5년 과거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해 그린 삼국 접양 지도를 비롯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딱딱한 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자꾸 독도를 일본 땅이라 그러면 일본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옛날부터 선조들이 독도를 지켰던 걸 알았어요. 독립기념관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응해 독도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독도가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초등학생 또 중학생들한테 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서 10시간 이상 독도 교육이 의무화되고 전시회와 탐방 프로그램이 열리는 등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교육 현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내일 정책 토론회를 열어 국가고자기장센터 설립 방안과 대구 유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국가고자기장센터 대구 유치에 나섭니다. 국가고자기장센터는 고자기장 연구 장비를 이용해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융합형 국가연구시설로 가속기 연구시설, 중성자 산란 연구시설과 함께 3대 국가 대형 연구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지난 2008년 409건에서 지난해에는 698건으로 70%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008년 이후 4년 동안 80%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로드킬 예방을 위해 생태통로와 유도 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1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대구대학교에 따르면 제11대 대구대학교 총장 선거에 현 홍덕유 총장과 물리학과 권호진 교수, 문헌정보학과 김상호 교수 등 3명이 어제 총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내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정견 발표를 할 예정이고 선거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치러지는데 교수와 교직원 등 710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제22회 경찰청장기 전국 사격대회가 35개 종목에서 2,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구 종합사격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014년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 선수 선발전도 함께 열리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장미 선수 등 스타 선수들도 대거 참가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지난달 7일 경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노인단체 회원 35명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돼 사법기관에 고발하진 않았지만 일부 문제되는 부분도 있어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을 통해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할 것처럼 보습제를 처방받은 뒤 구입한 보습제를 인터넷에 싸게 팔아온 혐의로 34살 김모 여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160차례에 걸쳐 800개의 보습제를 처방받아 3,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습제를 인터넷 쇼핑몰에 팔아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